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FP 저널 중에서 관심을 둘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최문희 CFP님 최문입니다. 예, 저는 CFP고요. 그리고 FLP 컨설팅이라고 하는 독립재무설계사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자격증은 RFG라고 해서 금융노는 전문가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50플러스 코리안이라는 곳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50플러스 센터들이 있는데요. 저희 그 50플러스 코리안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센터가 이제 강서센터, 그쪽에서 제가 가정경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학장을 맡아서 재무설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퇴설계나 생애설계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이번에 고른 주제는 미국 FP 저널 7월호에 나온 주제인데 Making the Transition from Financial Planning to Longevity Planning 이라는 발음 좋아요. 주제 기사인데요. 네. 이게 Financial Planning으로부터 Longevity Planning, 그러니까 장수 플래닝으로 이제 변화할 때다라는 이런 글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봤더니 보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을 했죠. 뭐 신중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 은퇴했던 은퇴자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뭐 지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고 되게 tech-savvy해서 한 조사에 따르면 68% 정도의 부머 세대들이 페이스북을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수가 적은가 봐요. 미국도. 네. 그래서 또 일정 기간 성장을 하고 나면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뭐 취업을 하고 이제 또 뭐 결혼을 하고 하면은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거의 이제 아예 지역이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런 형태로 거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돌봄 문제가 발생하는 뭐 이런 게 미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과 이제 또 올해는 또 살게 됐잖아요. 그 은퇴 후 30년은 그렇죠. 산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뭐 좀 이제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재무 설계를 하면 안 되고 좀 네. 새로운 어떤 장수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글인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오셨는데요. 어떤가요? 이게 FP들한테 특히나 한국에서 그 적용할 만한 뭐 포인트나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뭐 많이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추세 자체가 비단 뭐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 관심 없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FP들은 미래 설계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림, 대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의 고객을 만날 때 고객한테 뭔가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저널은 저희 우리나라의 FP 재무설계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조금 전에 신중년?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제가 여기서 또 덧붙이고 싶으면 미국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뭐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나요?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 부양에 대한 경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은 했고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장수 설계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재무설계사들도 지금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재무설계를 하는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심들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장수설계를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자도 재무설계에 관심을 가지면 고객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적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담의 깊이입니다.
재무설계사가 장수설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네. 고객과 상담의 깊이가 아무래도 깊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의 범위가 두 번째입니다. 상담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얘기를 더 깊게 한다, 뭐 이런.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한다. 심도 깊게. 예, 그리고 외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좀 내면의 이야기를 네. 다룰 수 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상담의 범위죠.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의 주제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상담의 범위도 넓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의 방법.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달라진 만큼 상담의 방법도 다양해진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롱제비티 플래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설계도 일종의 재무설계 일부분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 재무설계가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삶의 변곡점, 어떤 변화들을 맞이할 때죠. 예를 들면 결혼, 이혼, 뭐 퇴직, 중대한 질병, 뭐 죽음, 이런 것들이 아마 보통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변곡점들일 것 큰 같습니다. 사건인 거죠, 인생.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장 편집장님도 그렇고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이미 겪으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앞으로 겪을 거고 또 간접 경험도 하셨어요. 삶의 변곡점을 맞이한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로 어떤 기분들이 들까요, 형? 저는 좋았던 것보다는 좀 나빴던 건강이 악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예. 되게 뭐 불안하고 두렵고 좀 부정적인 감정들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변화와 함께 혹시 또 그런 삶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은 또 확 바뀌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우리가 삶의 변곡점을 맞이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치관의 전환, 즉 이 전에라도 썼죠.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관이나 감정의 전환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재무설계사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 경우들이 있고, 간혹 눈치가 빠른 재무설계사들은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이런 약간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어렵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담이 되게 표면적으로 흐르기가 그렇죠. 쉽습니다. 근데 고객 삶의 전환기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특히 장수설계의 메인 주제는 아무래도 에이징이겠죠. 에이징, 고령화. 즉 나이 듦은 퇴직과 같은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치매나 장기간병, 이런 중대한 질병 같은, 그리고 죽음과 같은 주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이런 내면의 이야기는 깊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때 우리 대화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네. 필자는 생애 말기, 엔드 오브 라이프 플래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소개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그 한국 FP협회, FP북스에서 그 출간했던 평생 고객을 얻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FP북스 사상 가장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나요? 네, 잘 판됐습니다. 다 나가고, 가장 많이 팔렸던 책으로, 기억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좀 유사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꼭 생애 말기의 고객이나 가족에게만 쓰일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재무설계사가 만약에 뭔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질문 같지 않나요? 뭐가? 이런 고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조금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이 기대하면 돈 이야기하고 상품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뭐지? 쑥 들어오는 거죠. 뭐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굉장한 천차만별한 반응들이 보일 텐데요. 이런 질문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해야 하려면 재무설계사들이 분위기 잡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야 되나?
제가 상담에 실제 응용한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네. 베이비 부모도 이야기하셨고 퇴직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네네. 요즘 대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서 이런 전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상담들을.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분 만난 50대 초반의 남성 고객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삶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하고 싶어서 네네. 분위기를 갖다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100세 시대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을 시계 한번 비유해 보자라는 거죠. 시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0이니까 딱 절반만큼 사신 거고 또 남은 또 절반을 남겨두고 있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50년을 한번 돌아보시죠, 고객님. 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 50년의 시작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태어날 의도도 없이 그냥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지난 50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또 돈도 벌면서 가정도 일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절반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출발이 좀 달라요. 지난 50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제는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수많은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죠. 뭐냐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의도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했던 50년과 지금 준비하는 50년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 50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왔어요. 정신없이 헤쳐온 거야. 막 그냥 헤쳐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꾸로 한번 지금 50년에서 과거 50년을 돌아보듯이 지금 100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자, 100세 시점입니다. 자, 시계 거꾸로 가서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아마 50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두고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대답이 쉽게 나오나요? 저는 중간에 좋은 거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사랑스러운 엄마. 남편은 사랑하시나요? 소리 지르는 엄마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엄마. 오케이. 네. 남편 사랑하시나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네. 뭐 진한 우정이라고 해야죠. 자, 진한 우정을 가진 네. 남편분에게는 네. 어떤 부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네, 네. 끊임없는 사랑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고객들도 보통 이렇게 형용사로 대답하십니다. 네. 형용사로 대답하시고 명사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삶은 사랑을 받고 싶은 삶인 것 같군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돈의 흐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들을 갖다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의 깊이들을 조금씩 되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애 말기 설계라고 해서 꼭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그렇죠. 그 전이라도 뭔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유한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야기의 깊이가 조금 더 밀도가 있어진다. 밀도가 있다는 것은 상담의 깊이를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된다. 그렇죠. 방법의 다양성? 네. 언뜻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보통 재무설계사들은 1대1 상담이나 혹은 부부 상담 네. 정도 하죠. 네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족 상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재무설계사들한테는 사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가족을 모으기가. 그렇죠. 근데 모으려면 뭔가 모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네. 언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이나요? 가족들이? 누구 아플 때? 아프고 전화 받을 때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렇죠. 의사분들 전화. 그러면 네. 그때 만사를 제쳐놓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간병 설계나 생애 말기 설계,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편한 주제가 아니죠.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또 가족 구성원들 생각이 다 달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평소에 또 이렇게 농축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감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가족들끼리 그냥 맡기면 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대화가 아니라. 음. 소란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뭔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맡기기도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전문성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성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퍼실리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이러한 생애 말기 상담, 조력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그렇죠. 있나요? 대화, 이 집단에 대한 어떤 대화를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중재해주고 흐름을 기준을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거를 어떤 주제가 있어서 모여야 하듯이 상담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장기간병이라든가 생애 말기 같은 네네.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렸었을 때 음. 그런 전문가들을 부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약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상속이나 네. 가압성계와 같은 게 또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맞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건 이제 돈 문제까지 같이 바로 얽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러면 가족들끼리 직접 다루다 보면 역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조금 전에 말한 상속이나 가압성계와 같은 돈 문제에 대한 부분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생애 말기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 간병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스킬까지 가지고 있다면 녹여낼 수 있겠죠. 그렇죠? 상속 설계를 하면서 가족 대화의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을 갖다가 세팅해 낼 수 있겠죠. 상담의 거의 90%는 결국에는 세팅 영역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예를 들어서 세팅을 다 해놓고 나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그런 예민한 문제에 내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팅을 점차 해나가는 것이 재무설계사의 능력이죠. 그러다 보면 상속설계를 하거나 가압설계를 할 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간병이나 생애 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져내고 네. 지식들을 갖다 같이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객한테 신뢰를 하나씩 쌓아 나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 사이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고객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죠. 가족 구성원. 그렇죠. 다 알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약에 실제 그런 고객이 당사자 고객이 였다고 한다면 다른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꼭 나의 고객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자산이 대물림돼 있었을 때 그 고객까지도 같이 내가 맡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거죠.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의 부모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가족이나 형제분들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려면 스킬뿐만 아니라 장기간병이나 생애 말기 설계 같은 장수 설계에 필요한 지식들을 재무설계사들이 꼭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FP들이 장수 설계라는 컨셉으로 뭔가를 뭐 시도한다고 한다면 네.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이 방대한 것들을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 협업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도 FP가 뭔가 주특기를 갖고 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FP들이 쉽게 협업하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뭐 변호사나 세무사 뭐 이와 같은 전문가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할 때 FP가 저기 주특기를 가지지 못하면 협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포지셔닝이 잘못되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가지지 못한 영역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생명보험과 또 치매보험 이런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랬었을 때 단순하게 상품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 관련된 유언의 중요성, 그리고 치매나 장기간병과 관련된 성년 후견이라든가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기관 안내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장수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치매 보험과 장기 이런 재무 설계가 관련된 위험, 왜 이러한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할까라고 하면 의료비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의료비 위험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치매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 이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험에서 다 커버되지 않는 비용을 저축으로서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위험 보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열심히 치매 방지, 음식을 먹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달시키는 거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위험 통제. 위험 축소라고 하죠. 통제 중에.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료비가 발생한다. 장기간병 위험으로 인한 의료비가 계속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위험은 뭘까요? 세 가지 방법을 다 하고 나서 의료비를 회피. 위험 회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야죠. 예.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장기간병 상태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전 연명 치료를 받는 연명 의료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겠죠. 쉽게 자식된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고가의 의료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 위험을 갖다 아예 회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장술 설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장술 설계를 하는 것이다. 제가 봐도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제 주위에도 부모님 좀 연로하신 부모님이 네. 아프셔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네. 그 자식들은 그걸 고민을 하고 네. 만약에 이제 막뭐 노인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오래 계시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모셔야 되지? 어떻게 또 경제적인 분담해야 되지? 막 닥쳐서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본인도 생각이 없어요. 일단 보면은 아픈 사람도 내가 아픈 그 상태 자체에만 집중을 하지 내가 어떻게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 건강할 때 미리 정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새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영역을 지금 우리가 다루자는 얘기 아닌가요? 오, 역시 네. 예, 제가 오늘 온 효과가 있었네요. 근데 저도 네. 친구랑 네.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가족이랑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누군가가 약간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네. 이런 재무적인 것과 또 그러지 않은 비재무적인 것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설계사가 가장 적합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적합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게 접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접근이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자격을 안 갖추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요? 예. 네. 이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걸 임박하신 분들은 나이가 80세 정도 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 정도. 그렇죠? 그게 네. 고객이 되시려 그러면. 근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상품 판매 기회가 있나요? 없죠. 없지 않나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행 자체가 그런 고객들하고 어때요? 타겟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당장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현재의 고객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이걸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을 부양하면서.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접 맞닥뜨리지는 않았지만 간접 체험들을 그렇죠. 그랬었을 때 본인이 겪는 자식된 도리로서 겪는 고통이 어떤 것들인 것, 주변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본인들 자녀들에게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려다 보면 상품이나 제도로 어떻습니까? 준비를 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연명 어려, 성년 후견, 그 다음에 유언장, 이러한 어떤 그런 비재무적인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뭐 치매보험과 같은 상품, 그 다음에 충분한 노후자금, 의료비까지 고려한, 네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식들이 이제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상담이 되겠죠. 그러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영역들은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상품 판매, 아까 치매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혹은 펀드와 같은 이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접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들을 갖다가 같이 해 나갈 수가 있다면 저희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늘 이야기하는 판매에서 자문으로, 그렇죠? 세일즈에서 어드바이저로, 자,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무기, 예,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장수 설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여러 그런 변호사나 법무사나 세무사분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다루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찾을 수도 있죠. 자기 고객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누군가가 이걸 뭔가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썼을 때 누군가가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장소설계 전문가라는 것을 브랜드를 갖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산이 있는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잡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예, 조만간 임박한 네. 예, 그러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잘 눈에 보이지는 않는 네. 그게 저는 이 고령화의 물결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확 닥쳤었을 때는 네.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미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사전 접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줘 놓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필요했을 때 이제 고객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희소성이 있는 그런 재무설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어떤 한 개개인 뭐 몇 명이 아니라 이게 좀 뭐 그렇게 찾기 쉬워야 되거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예. 조직화된다거나 뭐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긴 한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장수 설계에 관한 미국 FP 저널 기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풀어내면 좋을지 최문희 CFP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